그런가 하면은 특검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저희가 어제 최순실 씨가 평창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방궁을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도 지금 최순실 씨 측이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네. 저도 그 기사를 보고는 네. 이 VIP 아방궁 평창의 최순실의 땅에 짓겠다. 유상영 부장이 녹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어제 그 얘기를 다루면서는 참 놀라운 일인데 계획이고 설계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래의 일이에요. 아직 네. 되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측컨대 아니 장시호는 VIP가 이제 퇴임하시면 제주도에서 모시고 살 거야 이런 네. 얘기를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네. 했다는 전언이 애초에 있었고 그럼 제주도에도 사죠. 평창에도 사죠. 도대체 전국 어디 좋은 곳은 다 네. 전직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것인가? 예. 근데 이 고영태 씨 얘기는요, 이게 사저인지 별장인지 모르지만 네네. 예, 사실 아주 오지에 가서 사시기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그럼요, 또 당연하죠. 젊으시고 활동이 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별장의 개념이라고 보고 최순실 일당이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장이 있는 곳, 그럼 땅값도 오르고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활용하라고 했던 것인가는 추정은 되는데 네. 대통령의 원래 사저는 우리가 다 아는 삼성동 집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이거 본인 거인 줄 알았는데 임선희 씨가 사줬다. 네. 이것도요. 최태민 씨의 다섯 네. 번째 부인이고 네.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자매의 모친입니다. 네. 네. 그럼 이건 또 깜짝 놀랄 얘기잖아요. 예. 여기 그 대금을 자기압수표로 결제를 했다는 네. 거예요. 예. 사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못 찾겠지만 자기압수표 일련 번호만 알면 그게 어느 통장에서 나왔는지 아. 확인이 쉽게 됩니다. 90년도에 매매 계약이 쳐졌는데 27년 전인데. 네, 27. 네. 아니 특검에서 이것을 밝히려고 한다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가족도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이런 10억 5천의 부동산 계약을 대리해서 본인 없이 하는 것도 좀 이례적으로 네. 볼 수 있고요.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 대금도 10억 5천을 세 차례에서 나눠서 그 결제라는데 90년대에 10억 5천이면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네. 그것을 자기압수표 끊어와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을.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도 이게 큰 돈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름만 받지 나는 본 적도 없고 임선희가 다 했다. 예. 좀 이례적인 거 예.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충동 집을 팔고 삼성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네. 시기가요. 장충동을 팔아서 오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매매 계약 같으면 저 돈을 받아서 같은 날 맞아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조금 나중에 새 집에 들어가는 돈을 치르게 되는데 반대로 먼저 장충동 주택의 돈을 팔기도 전에 먼저 7월 달에 한 달 앞서서 삼성동 주택을 산 겁니다. 네. 10억 5천만 원 주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장충동 주택을 팔았으니까 한 달 동안은 1가구 2주택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임선희 씨가 와서 수표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삼성동 등기부 등본을 또다시 떼봤습니다. 사실 이거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불법을 저진 건 아니고요. 다 인터넷으로 1,000원만 주면 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 7월 9일 날, 그러니까 7월 5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뒤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해결을 됐습니다. 이게 보면 채무자 박근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만 네. 지금 재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한 35억쯤 되니까 네. 당시에는 집을 사면서 설정되어 있던 부분은 이제 2010 해마다 가면서 이제 없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7월 달에 매매를 했을 때 이 돈을 본인이 아닌 임선희 씨가 수표로 주고 갔다. 그게 이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채무자 있는데 혹시 어디서 대출 받은 건 아닌가요? 저 그게 궁금해요. 근저당권 네. 설정돼 있다면. 네, 대출되어 있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국민은행에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걸. 그러니까 몇 년도가 근데 시기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시기를 이렇게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대출을 중간에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임선희 씨가 지금 그 공인중개사 업소에다 갖다 그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임선희 씨가 사줬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네.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계좌 추적 같은 걸 하더라도 현재는 워낙 시간이 오래 지나서 네. 계좌 추적은 몇 년만 지나면은 그 은행에서 그 모든 걸 다 없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설정이요. 네. 그러니까 산 거는
90년에 샀고요. 그다음에 설정이 이루어진 건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요. 12년 뒤에 5억 8천 정도가 설정이 된 예,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보통 이제 매매 계약 할 때에 대출을 받는 것이지 그렇죠, 보통 이후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출 자금 자체가 매매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 다른 생활 자금이나 등등으로 써줄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렇다고 2002 보여야 될 거고요. 2002년이면 한국미래연합 이거 만들 때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것도 정치자금을 당사 만들려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한 싶어요. 가지 이 지금 임선희 씨가 대금을 대신 지불하고 심지어는 대금을 대신 지불한 걸 넘어서서 계약을 완전히 대리해가지고 계약금부터 잔금 치를 때까지 전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사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일가와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것이냐. 그게 지금 최태민 씨가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유경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결제하고 돈 지출이나 이런 걸 또 담당했고, 그 다음에 최태민 씨가 사망한 이후에는 임선희 씨가 했고, 임선희 씨가 한 다음에는 최순실 씨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태민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지갑을 쓴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임선희 씨가 또 하나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이 박근영 씨가 사실 80년대 초반에 해외 유학을 갔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학 자금을 임선희 임선희 씨가요. 씨한테 받았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영 씨가 뭔가 사이가 좀 멀어졌을 때에 또 임선희 씨가 그 유학 자금을 딱 끊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쭉 과정을 보면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일가와 과거부터 오랜 인연 속에서 하나의 어떤 경제적 공동체로 움직인 것이 아니냐. 예.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좀 팩트를 예, 확인하고 가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얘기한 뭐 유학 자금을 임선희 씨한테 받았다는 게 이제 신동욱 공화당 총재의 주장입니다. 예. 그럼 신동욱 총재는 누구예요?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예. 그래서 제가 박근영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아, 물어봤습니다. 예. 이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본인 이건 답변입니다. 예. 문자로 저한테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돈은 언니한테 메모와 함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니로부터 언니로부터 메모와 함께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니까 뭐 질문을 좀 안 해서 그런데 예. 메모와 함께 받았다는 건 아마도 은행 계좌로 받은 게 아니고 예. 네. 직접 뭐 인편이나 뭐 다른 거로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 본인 말이 그래요. 메모와 함께 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럴 수 잠깐 이게 있겠네요. 아니라 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신동욱 총재를 이제 월요일에 만나서 네. 최병무 평전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본인 그 박근영 씨한테 문자까지 보내더라. 예, 예. 이런 노력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누가 보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종 결제권자,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 돈이 어디에 있다가 용처가 그러니까 그 관리한 사람이 최 씨 일가였다가 네. 최 씨가 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우리 동생한테 돈 좀 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죠. 한다면이라는 건 박근영 씨가 현재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그 10억이라는 돈 나중에 혹시 또 임선희 씨한테 누런 봉투에 돈으로 보일지 모르는 돈을 이렇게 줬을지도 아니, 또 근데 나중에 되면 또 이게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단순하게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올 때 경력, 이력서를 하나 크게 딱 판넬로 뽑으셨어요. 그런데 경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유경재단 이사장도 하시고, 뭐 영남대학교 재단 이사장도 예. 하시고, 이제 많이 있는데, 한국문인협회 회원. 이게 다였어요. 국회의원으로 98년에 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79년 이후 98년까지를 은둔의 시절이다. 야인 시절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90년이 딱 그 중간이에요. 90년에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6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을 사요. 그 돈의 출처와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4억이 올라갔는데 이때 대통령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본인은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1990년에 6억짜리 집을 팔고 10억짜리 집으로 갔는데 임선희 씨나 최태민 씨 일가의 재산을 차치하고라도 네. 4년의 소득은 어디서 나신 것일까? 예. 왜 이 부는 증식하고 있는가? 예. 이게 궁금한 거고요. 예. 네. 대통령 지금 35억 재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25억이 삼성동 자택이고 그렇습니다. 9억이 동산인데 예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도 급여를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계세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청와대에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네. 네. 이 재산에 대한 의혹을 좀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네. 요청을 드려봅니다. 공동 지갑이 맞는지 아닌지 이 특검에서 확실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한 곡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그걸 이렇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저렇게 된 이제 저렇게 될 걸로 뻔했던 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야 가야 될 될 것 것 같아. 아유, 큰일 났네.
뻔했네. 큰일 났네. 어떡하냐.